여러분, 오늘 알려드리는 것만 진짜 제대로 내 걸로 만드시면 주식 정말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식 난이도가 확 낮아지실 거예요. 어떤 차트를 보면 박스권 상단에서 갑자기 급등이 나오는데 또 어떤 차트를 보면 박스권을 돌파할 듯 안 하고 할 듯 안 하고 그런 경우 진짜 많이 보셨죠. 이 종목을 언제 들어가야 급등을 단기간에 먹을 수 있는지 이런 거 정말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로 급등하기 얼마 안 남은 진입 시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진입 시점만 알면 박스권 안에서도 수익을 낼 수가 있고 돌파 타이밍에서도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실전에서 써먹는 박스권 매매 세 가지가 될 수도 있겠네요. 확률을 높여주는 매수 자리, 선정, 필수 조건 3가지 완전히 공개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꿀팁들이 몇 가지 숨겨놨거든요. 놓치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박스권 매매는 총 2가지가 있어요. 박스권 진입 매매, 두 번째는 박스권 돌파 매매 이렇게 있어요. 근데 또 박스권 진입 매매는 그 기준봉 시가를 진입하는 박스권 진입 매매가 있고요. 기준 가격을 회복하는 박스권 진입 매매가 있습니다. 근데 이 특징이 기준 가격을 회복할 때는 쌍바닥을 찍은 다음에 기준 가격을 회복하는 일이 많이 발생을 해서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이게 2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박스권 돌파 매매 총 3가지. 크게 2가지, 작게 3가지가 있습니다. 둘 다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총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매집 시 거래량, 두 번째 진입 혹은 돌파 시 거래량, 그리고 개미털기 이런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박스권 진입 매매, 기준봉 시가 진입 이게 뭐냐면요. 거래량이 터진 기준봉이 나왔을 때 그 시가 부분을 지지해주는 흐름이 포착되면 진입.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래량이 터진 양봉 기준봉이 나왔어요. 근데 뭐 이거는 사실 음봉 기준봉이어도 되는데 조금 더 난이도가 쉬운 게 양봉이니까 양봉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양봉 기준봉이 나왔는데 먼 훗날 그 양봉 기준봉의 시가를 다시 지지해주는 흐름이 포착되면 그때 진입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때 이 기준봉 시가 진입 시에 거래가 터지면 좋음. 기준봉 시가 부근에서 매물 소화하는 흐름 발생하면 좋음.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시를 볼게요. 해성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기준봉은 여기입니다. 거래가 터진 기준봉들이 있어요. 기준봉의 시가 부근을 시가나 저가 둘 다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는 조금 더 겹치는 자리를 볼게요. 이 양봉의 시가랑 요 양봉의 저가가 겹치니까 이 겹치는 자리를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앞쪽에서도 이 거래 터진 양봉들의 윗꼬리 부분과도 겹쳤기 때문에 겹치는 자리를 본 겁니다. 이 태성은 여기서 거래 터지고 잠시 밑에서 눌리다가 여기서 돌파하려다가 못하고 돌파하려다가 못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파를 하고서는 윗꼬리 달고 지지를 했죠. 그 다음에 급등이 나왔어요. 이게요, 이렇게 박스권이거든요. 여기가 박스권인데 이 박스권을 형성하는 기준봉의 시가를 이탈했다가 다시 진입한 거예요. 기준봉의 시가를 진입할 때 진입 시에 거래가 터지면 좋다고 했죠. 진입 시에 거래가 조금 터졌어요. 조금 터졌고 그 다음에 시가 부근에서 매물을 소화하는 흐름이 발생하면 좋다. 이렇게 진입을 하고 그 근처에 매물을 소화하는 이 윗꼬리가 발생을 했죠. 매물을 소화하는 흐름이 발생을 한 거예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 이후에 이렇게 급등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거를 보여드린 거고요. 사면이라는 종목을 볼게요. 사면은 제가 어디를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여기에요. 여기도 보시면 거래량 터진 캔들은 요 위에 있는 캔들이죠. 이 캔들, 요 캔들. 이 캔들을 중심으로 박스권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박스권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탈했다가 박스권에 진입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지지하는 흐름이 발생을 못하고 눌렸어요. 진입을 하는 것 같은데 지지하는 흐름이 발생하지 못하고 또 눌렸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돌파 후에 여기를 며칠간 지지하는 흐름이 발생을 했죠. 그 이후에는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겁니다.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도 다시 돌파를 하면서 여기서 돌파 후 지지하는 흐름이 나오고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박스권 안에서는 박스권 하단이 매물대가 돼서 맞고 밀리던가 진입해서 상승을 하던가 2가지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입하느냐 안 하느냐만 잘 보면 돼요. 진입을 할 것 같은데 여기서 이격이 너무 크잖아요.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여기는 저항이 될 수가 있죠. 눌렸다가 이번에는 상승하려나 했는데 저항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세 번째 시도는 이격도 작아졌고 이평도 모였고 그럼 상승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도 한 차례 윗꼬리로 한번 찌르고 두 번째 또 찌르고 세 번째 또 찌른 다음에 거래량 적은 음봉으로 지지를 해줬어요. 그러면 요 거래량 적은 두 번째 음봉의 시가나 저가 부근을 손절 잡고 진입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손익비가 좋은 자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방법이 뭐였죠? 쌍바닥 후 기준가격 회복하는 거. 이거는 지금 설명드린 기준봉 시가 진입 매매랑 비교했을 때 좀 더 어려워요. 왜냐면 자 이거의 특징이 두 번의 저점 테스트 후 기준 가격대를 다시 회복할 때 진입하는 거예요. 이 특징이 뭐냐면 하락을 견디고 살아남은 세력이 다시 집결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저점을 높이면서 박스권에 진입하는 흐름.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제가 쌍바닥 후 기준가격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꼭 쌍바닥이 아니어도 돼요. 최소 쌍바닥이면 좋지만 3바닥도 되고 4바닥도 됩니다. 일단 기준가격은 이 부분이에요. 여기 이 캔들 보이시나요? 요 캔들? 거래량 많이 터진 캔들을 제가 가리킨 거거든요. 이렇게 볼게요. 거래량 많이 터진 캔들. 여기 거래량 많이 터졌죠. 그리고 얘도 거래량 좀 터졌고 얘도 거래량 좀 터졌고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터진 캔들이 여기서 이런 겹치기가 종종 나왔었던 자리입니다. 떨어지더라도 이런 자리에서 지지를 또 조금 해줬었고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가 기준 가격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 가격에서는 이렇게 하락할 때 살짝씩 횡보를 하는 자리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기준 가격에서는 밀리고 돌파 못하고 밀리고 돌파 못하고 밀리고 돌파 못하고 밀리고 하는 현상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이 기준 가격에서 외바닥, 쌍바닥, 쓰리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흐름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큰 그림으로 이렇게 박스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중요한 게 뭐예요? 기준 가격대를 회복을 하는 이런 자리에 진입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여기도 기준 가격을 회복한 거고 여기도 기준 가격을 회복한 건데 여기가 좋은 이유는 저점을 높이면서 박스권에 진입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저점이 티나게 점점 높아집니다. 가파르게 저점이 높아져요. 그러면서 이평선은 수렴이 됩니다. 그런 자리에서 급등이 나와주는 거예요. 이렇게요. G2파워도 동일합니다. 제가 예시로 가지고 온 차트긴 하지만 아까 보여드렸던 우진은택보다는 조금 차트가 지저분하긴 해요. 근데 원리는 똑같아요. 쌍바닥 혹은 쓰리바닥을 찍고 저점을 높인 이후에 돌파가 발생을 하는 건데 이 종목은 9,000원 부근을 기준 가격으로 봤다면 이런 자리에서 돌파 후에 지지를 할 때 매수를 해서 슈팅을 먹을 수가 있었겠지만 10,000원 부근을 기준 가격으로 봤다면 이 부분에서 지지가 최종적으로 발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급등할 때 놓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혹은 이렇게 쌍바닥을 이 박스권을 그리고 돌파하는 흐름은 같습니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요 앞부분을 보면요. 또 기준 가격을 이탈을 했다가 이렇게 이탈을 했다가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기준 가격을 다시 회복해주고 저점을 높이고 지지를 해주고 슈팅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준 가격 아래로는 박스권 흐름을 하다가 기준 가격에 올라오면서 지지할 때 저점을 높일 때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면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난이도가 가장 낮은 마지막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박스권 돌파 매매죠. 이거는 매집 언덕 돌파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징이 박스권 내에서 매집 흔적이 보이고 거래량이 서서히 쌓이던 구간 돌파 가장 확률 높은 매수 자리가 될 수 있어요. 개미털기 이후 이평선이 모였을 때가 확률이 높습니다. 예시 차트를 보시면 여기서 매집 언덕을 돌파하는 게 매매의 이름이죠. 박스권 내에서 매집 흔적이 일단 있고요. 거래량이 쌓이던 구간을 돌파한다고 한 거예요. 어떤 박스권 그 안에 이런 매집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박스권 안에서 매집 흔적이 있는 거예요. 박스권 안에서. 그러면 그렇게 흔적이 있는 이 언덕들을 이렇게 돌파를 해준다는 거예요. 언덕들을 다 이기고서는 박스권 상단으로 진입을 한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개미털기 이후에 이평이 모였을 때 개미털기라는 게 뭐예요? 제 다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개미를 지루하게 하는 흐름이죠. 이런 흐름을 개미털기라고 해요. 개미털기 이후에 박스권 상단으로 돌파 진입한 이런 순간이 매수를 해야 하는 순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비슷하게 생긴 차트예요. 이렇게 매집 박스권 안에서 이런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집이 있는 거예요. 매집의 박스권 안에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개미를 지루하게 하는 이런 개미털기가 발생하고 그 이후에 박스권을 돌파해서 지지하는 흐름. 여기서도 저점을 점점 높여가면 좋아요. 박스권을 돌파해서 지지하는 흐름이 나온 후에 박스권 위에서 크게 슈팅을 할 수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요즘 핫한 LX 일렉트릭, 이것도 큰 그림으로 이렇게 박스권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박스권 안에서, 이거는 작게 박스권을 그리면 이렇게도 그릴 수가 있겠죠. 크게 박스권을 그리면 여기까지 다 그려지는 거고요. 박스권이 무조건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런 식으로 우상향하는 박스권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안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집이 발생을 했다는 거. 여기서 앞쪽 거래량 대비해서는 거래량이 작지만 그래도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매집이 발생했었죠. 그런 매집을 다 이겨내고 돌파 후에 지지하는 이런 자리가 매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런 자리도 매수 자리가 될 수가 있는데요. 좀 헷갈리는데요. 물론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서는 한 번 더 눌릴 수도 있겠다. 그럴 대비를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물량 100% 중에 30%, 한 50% 정도만 사는 거예요. 이 종목을 위해서 할애한 자금이 있다면 그 종목의 일부만 먼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서 내려올 때 더 사면 되죠. 박스권 바닥에서. 아니면 다시 올라왔을 때 더 사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박스권 안에서 매집이 이루어져 있고 그 매집을 다 돌파해서 지지를 할 때 매수를 해볼 수가 있다. 자, 대한전선도 보시면 이렇게 박스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씩 튀어나갈 수도 있어요. 이런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안에서 매집이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매집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강하게 뚫어 올려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서는 요 매집했던 박스권의 상단을 지지하는 흐름이 나오고 날아가는 거죠. 이게 보시면 꼭 잘된 차트로 설명을 하니까 그럴듯해 보이는데 막상 내가 매매를 하려고 하면은 막상 이런 차트를 잘 못 찾겠고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시황에 맞는 종목 중에서 거래량 터진 종목을 계속 차트를 보다 보면 이런 식으로 상승하기 전에 박스권을 돌파해서 지지하는 자리가 은근히 잘 보여요.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차트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된 차트로만 공부를 하면 당연히 잘된 차트니까 이렇게 맞아 보이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근데 우리는 잘된 차트로 공부를 해야 비슷한 차트에서 또 먹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역사를 가지고 미래를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미래가 어떻게 될 줄 알고 역사를 공부하냐 라고 말을 하는 거랑 똑같아요. 차트 공부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꼭 잘된 차트는 어떤 원리를 가지고 세력이 움직였는지 그런 분석을 하는 법을 배우셔가지고 꼭 상승하는 종목 잘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박스권 매매 성공 확률 높이는 3가지 조건, 마지막으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매집 시 거래량. 매집을 할 때는 꼭 거래량이 있어야 됩니다. 진입, 돌파 시 거래량이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개미털기가 티나게 있을수록 좋아요. 그래야 개미가 없는 청정구역이 되어가지고 세력이 주가를 크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박스권은 단순히 그냥 횡보하는 움직임이 아니에요. 이거는 세력이 상승을 시키기 위해서 진짜 마지막으로 점검을 하는 구간이거든요. 마지막으로 박스권을 그리면서 횡보를 하면서 이평을 모으고 저점을 높이고 상승시키기에 부담이 없는 상황을 만들면서 세력도 그 타이밍을 잡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대해서 꼭 깊게 연구를 해보세요. 기준봉도 중요하고 거래량도 중요하지만 이 차트에 그 박스권이 가지는 그 안정감, 그런 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 박스권을 이제 자세하게 배우셨으면 확률 높은 매수 자리, 또 다른 방식으로 설명한 매수 자리에 대한 설명 영상이 있거든요. 그 영상을 보시면 오늘 설명드린 이 박스권에 대한 그 개념이랑 합쳐져서 또 다른 방식으로 그 영상이 눈에 보이실 거예요. 확률 높은 자리를 제가 설명은 다른 영상에서 했지만 이 박스권의 개념을 알고서 들으면 더 이 자리가 왜 확률이 높은지 이해하시기가 더 좋으실 겁니다. 영상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에 링크로 남겨놓을 테니까 꼭 가서 보시길 바래요. 오늘도 영상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